데뷔 이래 독보적인 한국 영화의 주연 배우로서 전성기를 누려온 배우 박중훈. 1993년 영화 투캅스는 그해 한국 영화 흥행 1위를 기록하며 박중훈에게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 배우로서의 명예와 대종상 나무주연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동시에 안겨줬다. 94년 마누라 죽이기가 연이은 대박을 터뜨리면서 충무로에는 박중훈표 코미디라는 새로운 흥행 코드가 생겨났고 대중의 인기와 관심은 계속될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1995년 개봉한 청자비의 관객 수는 겨우 10만. 전 국민적 관심은 온데간데 없고 코미디 일색의 박중훈표 연기에 대중은 지쳐가고 있었다. 97년 할렐루야 역시 흥행에 주춤하면서 당시 훈장과도 같았던 코미디 배우란 수식어는 멍해가 되어 돌아왔다. 성공의 달콤함과 실패의 쓴맛을 모두 아는 배우 박중훈. 그는 수많은 위기를 넘길 때마다 대중에게 한 걸음씩 더 다가갔다. 저 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제 코미디 연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네. 이제 코미디 연기는 어떠냐면 극장에서 반응과 함께 볼 때는 굉장히 큰 호감과 호응을 얻어요. 그런데 그냥 전혀 준비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그것도 그 시대와 좀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네. 굉장히 모든 것이 과잉이에요. 근데 그때는 다 재미있다고 웃었고. 그 당시는 그렇죠. 극장에서 굉장히 호감을 받았죠. 그래서 또 코미디의 영화 배우로 성공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할렐루야라는 영화를 찍으셨을 때 자료를 보면은 그 영화를 찍을 때 좀 더 고민을 할 걸 그랬다라는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예, 좀 할렐루야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만 찍은 네. 영화예요. 그런 면에서 저에게는 그 빛과 그림자가 다 있는데요. 네. 코미디 영화를 계속해야 돼요. 완성도 있는 코미디 영화를 계속한다면 관객들은 끝까지 사랑해줘요. 네. 그런데 완성도가 좀 결여돼 있고 네. 이제 배우의 재능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네. 이게 관객들이 지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90년대 중후반이 네. 특히 후반에 들어서 저도 그렇고 제가 굉장히 연기하면서 지쳤거든요. 네. 관객들도 굉장히 지쳐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우울했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저 신인 배우라 그래요. 최근에 한 영화라 그래봐야 3년 전에 라디오스타고 네. 그다음에 3년 만에 영화가 나오는 것이고 그전에 했던 영화들이 별로 흥행에 잘 안 됐어서 네, 네. 지금 10대 후반 관객들, 20대 초중반 관객들은 네. 오래된 신인 배우라는 말도 들었었어요. 네. 그래도 이제 그 명절 때 계속 재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에는 박중훈 씨가 맞아요. 출연했던 코미디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24번 나왔대요. 24번. 추석하고 네. 설날 24번 나왔대고 네. 그리고 가장 명절 때 많이 나오는 외국 배우가 성룡이고요. 명절에 가장 많이 나왔던 배우 성룡, 외국 배우 성룡, 한국 배우 박중훈. 저예요. 근데 네. 저한테는 굉장히 큰 딜레마였어요. 네. 엄청난 손실이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코미디 영화로 가긴 됐다. 한 가지 이미지를 계속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줬을 때 네. 그것은 만약에 액션이든 뭐 멜로든 네. 뭐 사회물이든 어떤 것과 관계없이요. 네. 이제 어느 순간 배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성공한 영화를 통해서 인기와 환호를 받았거든요. 근데 배우지 못했어요. 예전 실패한 영화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 말 참 좋아해요. 홈런왕 베이비루스가 자기가 친 홈런의 3배에 해당되는 삼진아웃을 당했대요. 어찌 보면 삼진아웃을 당하면서 홈런 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충무로를 대표하는 흥행 배우 박중훈. 하지만 영화 투캅스로 흥행 배우, 상업 배우의 대열에 올라서기 직전 시대의 아픔을 함께한 소시민적 배우 박중훈을 기억하는 이는 드물다. 90년대 초 그들도 우리처럼에서는 거칠고 비장미 넘치는 광산촌 폐륜화를, 영화 우묵뱀이의 사랑에서는 도시 생활에 찌든 재단사를 연기한 그는 당시 소시민의 남루하고 평범한 일상을 가장 감칠맛 나게 표현하는 유일한 배우이기도 했다. 어떤 영화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또 게임의 법칙 이런 영화를 보면은 그때 그 박중훈 씨의 연기는 그 소시민적인 연기를 누구보다 잘 담아냈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할 때 최민식 씨의 연기, 또 한석규 씨의 연기 이런 거와 이제 비교를 해서 오히려 박중훈 씨가 그런 소시민적 연기의 전신이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신감. 왜냐면요. 네. 아니 그 뭐 먼저 소시민적인 연기를 했다고 해서 나은 게 아니니까 전혀 네, 뭐 네, 네. 무엇하다는 의미 자신감이 아니고 그 당시엔 제 삶이 소시민이었어요. 그렇게 돈도 별로 많지 않았고 네. 나이도 뭐 20대 한 중반 후반에 그냥 아직까지 세상에 막 이 불안하기도 하고 제가 네. 소시민이었다고요. 제 본인이. 네. 그러니 제가 연기를 하면 소시민적 정서가 나오죠. 근데 지금 저는 좀 풍요롭게 살아요. 감사하게도 관객들에게. 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그것이 한정돼 있고 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편안하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소시민의 정서가 나오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네. 그걸 버리고 타인을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기를 어느 정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 그대로 타인에 녹아드는 거거든요. 누가 힘든 건가요? 배우가 힘든 거예요? 아니면 나는 소시민적으로 연기를 하는데 관객들이 그렇게 봐주지 않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백지연 씨가 이런 네. 외양과 외모 예쁘고 참 훌륭한 외모를 가지셨는데 백지연 씨가 배우인데 네. 지금 아주 불우하고 굶주리고 너무나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40대 여인의 한을 연기한다고 할 때 백지연 씨가 적확한 캐스팅은 아니게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보면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 연기력이 만약에 만단이라고 하더라도 연기를 못 하실 거예요 아마. 마찬가지로 결코 본인의 정서와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은요. 네. 연기하는 본인도 힘들고요. 연기를 받아들이는 관객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저를 많은 사람들이 표 한 장씩 던져서 썸바디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이제 너무 썸바디가 되니까 노바디 연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도 그래서 네. 저 같은 배우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혹독한 자기 훈련이 필요해요. 기름을 근데 걷어내야 예를 돼요. 들어서 송강호 씨도 풍요로우시겠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송강호 씨 몇 년 전에도 풍요로우시지 않으셨나요? 송강호 씨의 개인사와 이 경제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누가 비교를 해서를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 절대 평가적인 차원에서만 말씀을 네, 하시죠. 뭐 네, 네. 상대평가 다 훌륭한 네, 배우시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자가 진단을 할 때는 제가 조금 더 이 거품과 기름기와 이런 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네. 이 노바디의 어떤 그 절절한 감정이 나오기에는 좀 애로가 있겠다. 라디오 스타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 모습이 어떠셨는지 한번 다시 네. 회상해 보면서 말씀 나눠보죠. 90년대 연기, 노래, 라디오 진행 등 다재다능한 청춘 스타에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가 된 박중훈. 그의 내재된 끼와 유쾌한 에너지는 지켜보는 모든 이들을 웃게 만든다. 먼저 우리 좋아하는 안성기 선배님은 한 3박 4일 정도 굶는 목소리 나옵니다. 그리고 관객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천직으로 아는 배우. 희극 연기가 아닌 희극 인생을 사는 배우 박중훈. 사랑과 관심으로 배우의 자격을 갖추게 해준 사람들에게 항상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배우의 의무이자 광대의 의무이다. 이와 당신이 나갔잖아요. 그때 저만 들었어요. 저거로 수입이 좀 올라간다. 저거요? 네. 그러니까는 저 노래가 이제 감사하게도 히트를 했어요. 네. 근데 가창권이라는 거를 계약을 했는데 네. 요즘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쯤 들어와요. 아, 네. 10만 원쯤 들어오고 네.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그 달은 한 30만 원쯤 와요. 비가 오면. 네, 그러니까 비와 당시니까 곧 장마철인데. 네, 그때 많이 그래서 장마철만 되면 네.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제가. 뿌듯한 아침에 계절이 문 열었는데 돌아오는군요. 비가 온다는 네. 참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되고 아, 그렇군요. 배우로 출세하기 전에 밤무대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렇죠. 이런 기록이 있으셨잖아요. 예. 그때부터 노래 실력은 쌓아지신 건가요? 그때가 대학교 재수를 했는데 제가 재수할 네. 때 밤무대에서 이제 그 당시 84년도에 30만 원씩 받고 노래를 했어요. 두 군데서. 그때 30만 원이요? 컸죠. 요즘 그때 하면 한 학기 등록금 56만 50, 한 원이었어요. 50만 원 할 때니까. 네. 꽤 큰 돈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트로트를 불렀어요, 제가. 천둥사 박달재 이래서도 쫙 트로트 메들리를 불렀어요. 근데 한 무대는 네. 돌아가신 코미디언 이기동 선생님이 그 세종문화회관 뒤에 한 스탠드바에서 노래를 하셨는데 그 전 무대를 제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신사동에 당신의 마음을 부른 방주연 씨 가수 그분 후 스테이지를 제가 했죠. 그래서 굉장히 뭐 나름대로 괜찮았죠. 친구들 오면 제 앞으로 이 술도 사줄 수 있는 그 한도도 있고 했거든요. 아, 네. 공무원인 아버님께서? 이셨던 아버님께서 아셨나요? 모르셨어요. 나중에 굉장히 혼났죠. 사실 그걸 못하게 된 것도 이제 아버지 친구분이 우연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되신 예. 거군요. 여기서 혼났다는 거는 뭐 말이 좋아 혼났다는 거지 아주 매우 혼났죠. 머리를 예. 짧게 아니 뭐 깎이신다거나.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리기에는 좀 그건 아니죠. 힘들 정도로 예. 굉장히 혼났어요. 이준익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메라 앞에 박중훈 씨가 서면 저 넘치는 끼를 어찌할 수 없어 보인다. 본인 스스로 그런 걸 느끼세요? 무대가 작아 아니면 내 끼를 나도 어찌할지 몰라. 너무나 당연히 넘쳐야만 되는 사람 아니에요? 일대 몇 천만을 상대하는 사람인데 기와 에너지가 넘쳐야 이것을 영화로 찍어서 3,000배, 6,000배 확대된 스크린에서 봤을 때 관객들이 그 눈빛과 그 에너지를 받으면서 그게 공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배우 아니에요? 사실 배우라는 건 안일비자에 사람인 변에 안일비자를 쓰잖아요. 사람이 아닌 것이 인기를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것이 인간의 기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말 표현하면 약간 좀 가격하긴 합니다만 그런 정도로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끼를 어쩔 줄 모른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근데 그 활동이 많은 송강호 씨나 설경구 씨나 또 최민식 씨 이런 경우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연령대로 본다면 비껴나 있는 세대인가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관객들은 늘 새로운 얼굴들을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나이 연령으로는 그 사람들과 비슷하지만 네. 관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은 시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배우들은 저와 비교하건대 관객들에게 상대방으로 사랑받거나 각광받거나 주목받은 시점이 짧기 때문에 기간이 그만큼 덜 필요해하는 거죠. 영화 배우는 나 스스로의 만족도 있지만 또 대중에 의해서 선택되고 평가되는 거니까 주연하다가 이제 조연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신경 쓰일 수 있지 않나요? 그럼요. 네, 그거는 전혀 초월하셨어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네. 뭐 주연 배우로서 역할도 깊이 있고 네. 작품도 좋고 이러면 제일 좋죠. 그런데 네. 그것이 어느 순간 이기적으로 보이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배우예요. 그러니까 왜 흔한 얘기로 받은 사랑을 돌려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스스로 계속 주연만 고집하고 항상 어디 가서 주인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좀 깍쟁이 같다는 거죠. 이기적이기도 하고. 이제는 제가 영화계에서 혜택도 많이 받았고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배우로서 이제 크기를 너무 고집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네. 근데 전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미 없는 단역, 의미 없는 조연을 할 경우 그리고 또 그렇게밖에 선택이 없을 때는 그때는 배우 생활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있지만 네. 이젠 역할이 크게 돼서는 마음을 지운 지가 좀 오래됐어요. 너는 내 운명. 네. 이게 원래 제의 받으셨죠? 네. 그때 안 하신 이유는 어떤 거세요? 그 후회가 좀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농담이고 제가 했으면 황정민 씨가 했던 연기만큼 제가 환호를 받았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너무 그것도 많고요. 모르죠. 의문이 네, 많고요. 네.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작아진다는 건데 저한테 어울릴 것 같지가 않았어요. 배우들이 보통 하고 싶은 역할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네. 근데 두 가지가 같이 겹치면 가장 좋아요. 네. 그런데 두 가지가 극단적으로 나뉘어지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네.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때 당시 인터뷰 보니까 황정민 씨가 워낙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뭐 후회 없는 것처럼 하셨는데 후회가 있긴 좀 있죠? 지나고 보면. 그 당시 그걸 안 하고 했던 영화가 천군이에요. 영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천군을 안 하고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후회지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황정민 씨가 아주 너무나 근사한 네. 정말 근사한 연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영화를 위해서도 네. 저를 위해서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박중훈 씨 개인적으로 난 우리나라 배우 중에 이 배우가 참 좋다. 연기적인 측면에서 있으세요? 너무 많아서 정말 많아서 그런데 저는 그 배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요. 네. 그 영화 어떤 특정 영화에 나온 그 배우가 좋은 게 많거든요.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배님으로는 그 깊고 푸른 밤에 나온 안성기, 백호빈이라는 인물, 기쁜 우리 젊은 날의 안성기,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뭔가 회의시 쉬리의 한석규, 네. 올드보이의 최민식, 마더의 원빈, 네. 또 김혜자 선배님도 물론 네. 훌륭했고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는요 이거 아세요? 보통 사람들이 배우를 만나면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요. 배우를 만나면 제가 안성기 씨를 만나거나 네. 누구 만나면요 네. 약간 가슴이 설렌다니까 항상 아, 이렇게 친해져. 친해져도 장동건을 만나면 장동건은 후배니까 장동건 네. 씨가 아니라 장동건 씨를 내가 만나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배우, 그 100% 이해가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쪽 배우들 배우는 배우끼리 참 좋아한다니까요. 얼마 전에 저 토요일 날 이제 설경구 송윤아 씨하고 김윤진 씨랑 같이 저녁을 먹었거든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막 배우들 보고 있어서. 아, 그러면 지금까지 돌아볼 때 나는 성공한 배우였다? 아니면 행복한 박중훈이었다? 상당히 불행한 행복하지 못했던 기억이 많은 20대와 30대를 보냈어요. 왜 그러셨어요? 제 특등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특등. 그러니까 1등을 하면 휩쓸어야 되고 1등 중에서 또 1등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옆과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 저를 굉장히 공격하고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특등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20, 30대 때.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제 자신이. 그런데 조금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100편의 시나리오가 이제 5편이 오고 인기의 핵에서 조금 비껴가고 이런 것들이 서운하다가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니까 아 이게 참 편했던 거구나. 그런 거를 사실은 예전에 특등 컴플렉스라면 지금 아주 괴로워야 되잖아요. 이게 많이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네. 벗어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 말 참 멋있더라고요. 누가 2등을 하면 1등에 가리는데 안 서운하냐 그러는데 1등이란 나무에 가린다는 거죠. 근데 가려져 있는 사람이 그늘에서 편해요. 그 나무는 항상 힘들다고 사실을 태양받으면서. 그래서 지금 특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배우뿐 아니라 좀 이렇게 그러면서 그 특등 지향적인 사람을 보면 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연민이 좀 가요. 이제 국내 국외 통틀어서 이런 배우가 가장 성공한 배우의 삶을 마감한 것 같다라고 떠오르는 배우 있으세요? 참 그러라는 공식은 없는데 네. 훌륭한 배우의 사생활들이 주로 불행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마론 브란도라는 배우를 참 좋아하고요. 알파치노 로버트 니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악마적 카리스마와 더불어 그 묘한 따뜻함이 막 서려 있는 그런 배우들의 사생활은 늘 불행했고요. 그리고 행복했던 사생활을 갖고 있는 배우들은 비교적 그 배우로서의 각광을 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을 부러워하는 배우고 어느 쪽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복하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 만약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불세출에 정말 미치도록 훌륭한 배우의 길이 하나 있는데 내 개인은 좀 불행해야 되는 보기가 1번이고 2번은 반대라면 전 2번을 택하고 싶어요.